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비지도사 이노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구구법의 중에서 제3절 상태별 응급처치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크게 어떤 환자의 어떤 증상이 있죠. 증상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그런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이 있고,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좀 더 쉽겠죠? 알 수 없는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뭐 얼굴이 창백하냐, 뭐 홍색이냐, 청색이냐 이런 걸 보고 응급처치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응급처치가 어려운 것이고, 원인을 알 수 있다면 응급처치도 조금 쉽겠죠. 근데 분량은 1번이 훨씬 많습니다. 2번보다도. 왜냐하면 병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번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2번은 좀 단순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 1번 중에서 분량이 많아서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원인을 알 수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인데, 일단 뇌질환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뇌질환 하는 거는 앞에 배웠지만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이런 뇌 관련 질환을 통칭해서 뇌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나타난 증상을 보면, 이런 병의 증상은 얼굴색이 대체로 붉어진다. 그 다음에 맥박이 강하고 느리다. 맥박이 예를 들면 짚으면 경동맥이나 손목동맥 짚으면 맥박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박이 천천히 뛰어요. 자, 보통 맥박은 1분에 70번이죠. 그러니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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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 정도 뛰어야 되는데 쿵, 쿵, 쿵 이렇게 뛰는 거죠. 늦게 뛰는 거죠. 이건 느린 맥박입니다. 서맥이라고 부르는 거죠. 보통 사람 70번인데 우리 황영조 마라토너 같은 경우는 34번 뛴다고 그러죠. 의학적으로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맥박이 늦게 뛰니까 웬만한 거리를 뛰어도 심장에 압박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거리 마라토너에게 적합한 어떤 심장을 갖고 있죠. 하늘에 내려진 심장에도 관여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맥은 느린데 강하다. 뇌질환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반신불수가 된다 그랬죠. 반신마비 된다. 그 다음에 눈동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얼굴도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대체로 뇌질환자들은 그렇습니다. 반신마비, 동공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 입도 반쪽으로 돌아간다. 반쪽 돌아간다. 강하고 느린 맥박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응급처치는 뇌질환자는 무조건 어깨를 약간 높여줍니다. 어깨를 약간 높여준다. 어깨 높이면 머리 당연히 높여주겠죠. 머리 어깨를 약간 높여준다. 그 다음에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 머리에는 냉찜질을 하고 몸은 보온 조치를 한다. 자, 뇌질환자는 머리에는 시원한 찜질을 해준다. 그 다음에 몸은 보온 조치를 한다. 자, 요런 것들이 어려워요. 뇌질환자들은 대체로 혈액이 터졌다든지, 혈관이 막혔다든지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게 피가 너무 잘 돌게 만들면 굉장히 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냉찜질을 해서 약간 피의 흐름을 이렇게 약간 더 느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냉찜질 해주고 몸은 보온 조치 해줍니다. 뇌질환자가 되면 체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보온 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은 조선 안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자, 머리와 어깨를 높여준다. 머리는 냉찜질, 몸은 보온 조치. 절도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쓰러질 경우 있죠. 이 쓰러지는 원인은 대체로 과로가 많습니다. 여기 어떤 대통령도 한번 쓰러진 적 있죠. 정상회담에 가서 갑자기 팍 기절한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강한 더위에 노출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가장 큰 원인은 빈혈입니다. 빈혈. 철분 부족이죠. 이런 경우 외에도 뇌진탕으로 인해서 오는 수도 있습니다. 뇌진탕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머리에 상당히 심한 충격을 갑자기 탁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거죠. 근데 보통 2시간 안에 깨어납니다. 흔적 없이 치유되는 두부 손상이에요. 뇌진탕입니다. 저도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오토바이 핸들하고 초등학교 가는 애하고 머리를 탁 부딪히면서 순간적으로 그 여학생이 뇌진탕을 일으킨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있을 깨어나더라고. 자, 그래서 절도는 증상이 얼굴색이 창백해진다. 그 다음에 맥이 약하고 느리다. 약하고 느린 맥박이에요. 맥이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서맥이에요. 절도. 갑자기 쓰러졌다. 약하고 느리다.
대부분 쓰러지겠죠? 어지럽다 쓰러집니다. 창백하다, 약하고 느리다. 자, 증상은 이런데 졸도에 대한 응급처치도 있지만 졸도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장 선생님 훈시를 주로 학교 운동장에서 했죠. 그때 한내림 하게 되면 한 10분, 20분을 끝내면 좋은데 교장 선생님 훈시가 길어지면 1시간씩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체력이 어떤 약간 남학생, 여학생들은 비틀비틀하다가 팍 쓰러집니다. 이게 이제 졸도되기 전 현상이죠. 다시 말해서 일사병이 심하게 들면 흔들흔들하다 자빠져요. 어지럽다가.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 머리를 낮춰야 되겠죠? 눕히면 좋습니다. 그래서 눕힐 수 없는 상태라면은 그대로 다리를 벌리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양머리를 양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푹 숙이는 거죠. 그래서 피가 뇌로 많이 흐르도록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자, 만일에 근데 졸도했다 쓰러졌다 이럴 때는 수평을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다리를 높여준다. 뇌 쪽으로 피가 잘 흐르도록 다리를 높여준다. 자, 요거는 쇼크에서 응급처치하고 비슷하죠? 다리만 높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어깨도 느슨하게 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의식 회복되면 차나 물을 마시도록 한다? 뭐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의식을 회복 못했을 경우는 보온 조치를 하고 구성해야 됩니다. 졸도했는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온 조치하고 구성한다. 자, 다리를 높여준다. 의식을 회복 못하면 따뜻한 보온 조치하고 구성한다. 졸도입니다. 심장마비. 자, 심장마비 여러분 많이 하는데 의학적 용어는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의 근육이 경색됐다, 딱딱해졌다는 뜻입니다. 근육은 여러분, 심장은 여러분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는 심장을 둘러싼 근육이 있어요. 근육에 산소가 공급돼서 근육이 심장을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근육에 피가 공급이 안 되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근육이 딱 멈춰요. 그게 심근경색입니다. 그 심장의 근육이 멈추면 심장마비가 되는 거죠. 심장이 피를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마비가 오게 되면 맥이 약하고 안색이 창백해진다는 거죠. 맥이 매우 약합니다. 아니, 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마비돼 버립니다. 약하고 안색이 창백해진다. 의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오락가락 하다가 가쁩니다. 대체로 이제 왼쪽 심장 가운데, 복부 가운데하고 폐사의 가운데 또는 왼쪽 가슴, 적가슴 옆쪽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 다음 호흡이 곤란하거나 못합니다. 자, 맥박이 약하고 안색이 청백해진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응급처치는 일단 수평을 눕혀야 됩니다. 편안하게 눕히고 그 다음에 만일 이 사람이 호흡이 곤란하다, 호흡을 잘 못한다, 이럴 때는 벽면에 반쯤 기대 앉히라고 그랬죠? 벽면에 반쯤 기대 앉히겠습니다. 이래야 호흡이 조금 더 편해져요. 절대 옆으로 눕히지 말라. 옆으로 눕히지 말라. 이거 조해야 됩니다. 수평으로 눕히거나 호흡을 잘 못하면 벽면에 한 45도로 반쯤 기대에 비스듬하게 기대 앉힌다. 그래서 호흡을 좀 편하다고 해줘. 그 다음에 이런 환자의 경우 대부분 응급약을 갖고 다닙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응급약을 갖고 다니는데 이거 알약 형태된 것도 있고 입속에 혀 밑에 뿌리는 것도 있어요. 요즘 뿌리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에서 바로 약을 먹이거나 아니면 혀 밑에 빨리 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마비된 근육을 일시적으로 빨리 풀어줍니다. 일종의 응급조치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수평으로 하거나 벽면에 반쯤 기대 앉히고 그 다음에 응급약을 먹이거나 뿌린다. 이렇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화상입니다. 여러분 화상 임상을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현지 있을 때 많이 봤는데, 자, 이건 화상이라는 원인은 많죠. 열, 그 다음에 감전, 뜨거운 징계나 액체, 약물, 이게 발생하죠. 우리 이웃집에 어떤 아주머니가 목에 갑자기 발목에다 막 그 기부스를 내가 다니길래 왜 무슨 일이시면 했더니 라면 끓여다 라면 뜨거운 물을 그대로 다리 쏟았다 하더라고. 화상 입은 거죠. 액체나 약물이죠. 이런 게 화상의 원인인데 뜨거운 전기나 연기 화상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압력밥솥을 이렇게 압을 막 픽픽픽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걸 잘못 건드려가지고 팍 열리면서 이게 막 손에 또는 얼굴에 확 닿았다. 이럴 경우에는 이
깊이는 뜨겁지만 깊이는 문제가 안 되는데 화상은 넓게 있습니다. 넓이가 문제됩니다. 자, 깊이보다 넓이가 더 문제된다. 뜨거운 증기나 연기 화상.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상의 증상은 도수별로 다릅니다. 1, 2, 3도 또는 1, 2, 3, 4도로 나눠지는데, 자, 1도는 그건 가벼운 거예요. 물집도 안 생기고 통증만 조금 있습니다. 2도는 물집이 생겨요. 수포가 생깁니다. 심한 통증이 옵니다. 여러분 화상이 봤는데 물집이 벌써 생긴다. 아, 2도구나 생겨야 됩니다. 3도는 진피 손상을 입혀요.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죠. 진피에 손상을 입어서 회백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탔다는 얘기죠. 화상을 심하게 입었다. 그 다음에 4단계가 되면 4도 화상을 입게 되면 피부가 새까맣게 탑니다. 수처럼 돼요. 수처럼. 법의학에서는 이걸 4단계를 분류하는데 우리 경화에서는 진피 손상 또 탄 것까지도 3도 화상으로 분류합니다. 자, 탄 거를 4도로 분류하는 책자도 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말초신경이 죽어서 통증도 없고 수포도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신의 3분의 1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었다고 치면 약 50% 내역을 사망합니다. 그래서 화상 3도 이상 화상을 심하게 입으면 여러분 일반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화상 전문 병원에 가야 됩니다. 부산 같으면 저 사하구에 하나병원이라고 있죠. 하나병원 화상 전문 병원입니다. 뭐 부산대학병원, 백병원 이런 데보다 그런 데 가야 됩니다. 훨씬 치료를 잘해요. 제가 그런 걸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화상의 일반적인 응급처치입니다. 화상이니까 당연히 화상이 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10분, 15분 이상 담가야 되겠죠? 담그거나 흐름을 계속 태워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화상 입은 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하면 안 됩니다. 의복도 벗기하면 안 됩니다. 의복을 벗기려 하지 말고, 그죠? 의복은 벗기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계나 반지나 벨트는 빨리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화상을 입게 되면 상처가 부풀어 오르면 나중에 시계, 반지, 벨트 못 빼는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거해야 되고, 의복은 벗기면 안 됩니다. 화상 입은 의복을 벗기면 화상하고 화상 입은 부위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상처가 악화돼요. 감염될 의도는 없습니다.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상처 부위에는 그대로 의복 위에 의복이 탔다면 의복하고 살하고 같이 화상을 벗겠죠. 소독 거즈 덮던가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집이 생겼다면 물집은 터뜨리지 말라. 자, 2도 화상은 물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처 부위에 붙은 물질은 제거하지 마라. 이 물질은 제거하지 마라. 요 의복 제거하지 않는 거하고 이 물질 제거하지 않는 거 똑같습니다. 제거하게 되면 상처가 든다게 됩니다. 감염되기 쉬워요. 그 다음에 화상을 입게 되면 심한 화상을 입게 되면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보온 조치해야 됩니다. 경미한 화상은 보온 조치 굳이 필요 없지만 3도가 됐다. 보온 조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도라도 몸에 여러 군데 넓은 부위에서 2도 화상을 입었다. 보온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아주 조금씩 짜준다. 조금씩 짜준다. 대부분 물을 줘서는 안 되는데 화상의 경우에 의료원이 올 때까지 조금씩 짜준다. 요거 특이하죠. 손 같은 걸 직접 상처에 대지 마라. 그 다음 백반, 붕산, 간장, 버터 이게 옛날 방식이죠. 어릴 때 우리 의학 지식이 없을 때 이런 거 사용해서 안 됩니다. 자, 구체적인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1, 2도 화상은 찬물 찜질하고 화상용과 바세린 바르면 돼요. 3도 화상부터는 왜 위험하다 그랬죠? 그래서 화상으로는 쇼크가 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전문적인 치료가 가야 됩니다. 화상 전문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체온 유지하라 그랬죠? 그 다음 의복은 떼지 마라 그랬죠? 나머지 부분은 가위로 절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헝겊을 소다수나 식염수에 적셔서 상치해야 된다. 이 감염 예방이죠. 자, 보온 조치를 한다. 화상을 입어도 보온 조치한다. 여기 헷갈리죠. 주의해야 됩니다. 네, 쇼크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화상이 아닌 화학물질 화상은 응급처치 방법이 좀 달라요. 화학물질은 뭐냐면 우리 아주 위험한 염산, 황산, 표백제, 살충제, 펜트 이런 것들이에요. 염산, 황산 얼굴에 닿았다가 다 타버리죠. 염산, 황산 테러도 우리나라에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학물질은 찬물에 최소 15분 이상 씻는다. 그 다음에 약품이 닿은 부분 옷을 벗긴다.
일반 화상 옷을 벗기지 마라 그랬죠. 화상 부위의 옷을. 화학물질 화상 옷을 벗게 되는 이유는 화학물질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옷에 밴 약품의 독성이 피부 속으로 계속적으로 스며들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옷을 벗기라는 거죠. 이게 일반 화상과 다른 방법, 다른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석탄산인 경우는 알코올로 씻는다. 그 다음에 물로 씻는다. 대부분 물로 먼저 씻는데 알코올로 씻은 다음에 2차로 물로 씻는 거예요. 자, 석탄산이 뭐냐면 페놀입니다. 페놀. 우리나라는 91년도에 두산전자가 대구에서 해로 기판 제조에 사용된 페놀을 낙동강의 무단방류해서 강을 오염시킨 적이 있었죠. 아주 크게 뉴스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맹독성 물질입니다. 마셨을 경우에 1 내지 15g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 다음 페놀의 증기를 마시게 되면 폐로 흡수돼가지고 안구나 코, 자글하고 떨림이나 운동장애가 발생합니다. 눈에 들어갔다 시각장애가 발생하죠. 피부에 들어갔다 때 피부에 흡수돼가지고 전신 중독으로 발전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독성 물질이에요. 석탄산 페놀. 그래서 알코올로 먼저 씻어낸다. 소독용 알코올 있죠? 그 다음에 물로 씻는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은 화학물질 종류에 따라서 처치 방법이 다르므로 염산이냐 황산이냐 표백질 차충이 다르기 때문에 화학물질이 뭔가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눈에 많이 들어갔다 최대한 빨리 30분 정도 생리식염수로 1, 2리터 더 많으면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씻는 일이 실명당하기 싫으면. 자, 특이하죠. 석탄산은 알코올로 씻고 물로 씻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생리식염수로 30분 정도 씻고 일반 화학물질은 10분 이상 물로 씻습니다. 찬물에. 약품에 닿은 부분은 옷을 벗긴다. 이거 주의됩니다. 약물에 중독됐을 때입니다. 여기서 약물이라는 것은 마약을 포함한 거예요. 신경안정제, 의약, 수면제 같은 의약품뿐만 아니고 필로폰과 대마 같은 마약, 그 다음에 알코올 지속 남용으로 해서 중독됐다. 뭐 프로포폴도 일종의 약물이 되겠습니다.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죠. 뭐 이런 걸 너무 지속적으로 남용을 해서 중독돼가지고 해롱해롱 한다. 맛이 갔다. 이럴 때는 증상이 대체로 위통이 많습니다. 구토경련도 일으키고 현기증도 있고 심한 의식불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약물 중독은 동공이 축소된다 그랬죠? 동공 축소는 여러분 약물 중독,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중추신경이 손상되면 온다고 그랬죠? 지읒다음에 지읒 축소라고 했잖아요. 동공 축소된다. 눈동자가 작아진다네. 그래서 응급처치요령은 의식이 만일에 혹시 있다면 구토를 시키기 좋습니다. 이걸 뭐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 구토시키지 않겠죠? 의식이 없거나 혼미하면 절대로 구토를 시키면 안 됩니다. 위험하다. 제대로 구토를 못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식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약물 중독 때문에 쇼크가 오기 때문에 보건 조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골절입니다. 골절은 부러지는 거죠. 자, 골절은 크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일반 골절이 있고 그 다음에 두개골 골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뭐 팔다리라든가 뭐 이런 게 부러졌다. 그럼 일반 골절이에요. 근데 머리 골 있죠, 골. 두부에 있는 두개골이 깨졌다. 그럼 두개골 골절이에요. 자, 두개골을 제한 부위의 골절, 일반 골절인데 요 골절은 다시 분류를 단순 골절과 복잡 골절로 구분합니다. 단순 골절은 뭐냐면 오로지 뼈만 부러졌어요. 가볍게 뼈가 일자로 탁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위의 인대나 근육이나 혈관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교적 치료가 쉬워요. 이런 걸 폐쇄성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잡 골절은 주위의 어떤 조직의 손상을 동반합니다. 골절 부위가 외부에 노출돼요. 예를 들면 대각선으로 불규칙적으로 잘렸다, 부러졌다. 이러면 이게 주위 신경 인대를 막 건드린다. 굉장히 아프죠. 이런 걸 개방성 골절입니다. 골절 부위가 바깥에 보이니까. 자, 이때 골절이 되면 증상은 피부색이 당연히 변하면서 붓겠죠. 통증이 있겠죠. 사용 못합니다. 형태 변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만일에 이 복잡 골절 같으면은 부러진 뼈끝이 피부를 뚫어서 창상을 겸해서 혈관이 손상돼서 심한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혈과 통증이 동시에 온다. 자, 복잡 골절은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응급처치는 주의할 겁니다. 부러진 뼈를 절대로 맞추려면 안 됩니다.
뿔을 맞추려다가 주위의 신경과 조직을 더 건드릴 수 있어요. 혈관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목을 대야 됩니다. 이 양쪽에 부목을 대고 가능하면 고정시켜야 되죠. 혹시 출혈이 됐다면 소독 드레싱을 하고 붕대를 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개골 골절입니다. 어떤 외부의 심한 강하게 충격받아가지고 두개골에 금이 갔다. 두개골절이죠. 그럼 머리 아프겠죠? 어지럽습니다. 구역질을 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여러분 심하게 묻지만 구역질이나 호통, 두통, 현기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빛에 대한 반사 능력이 저하될 경우 많죠. 그 다음에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섬에 맥이 늘어지죠. 아까 뇌질환도 맥이 늘어진다고 그랬죠? 맥이 강하고 느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뇌질환도 뇌섬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귀나 코나 입으로 어떤 액체 같은 게 흐를 수가 있어요. 출혈, 피가 흐르거나 수액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 수액은 두개골이 깨지면 이 골절된 틈 사이로 뇌척수액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 척수는 아까 지난번 제가 설명했죠? 척수. 척추뼈 안에 척수가 있고, 그 다음에 뇌 두개골 안에도 척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뇌에 있는 건 뇌척수액이라고 그러고, 척추뼈에 있는 것은 척추뼈 안에는 척수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동신경, 명령을 전달하고, 어떤 기능을 전달하는데, 어떤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척수액이. 이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는 역시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머리 어깨를 약간 높여줍니다. 뇌질환하고 똑같아요. 머리 부분은 차갑해져야 됩니다. 신체만 보온 조치를 한다. 자, 머리 부분은 차갑게 신체 보온 조치, 뇌질환하고 똑같았죠? 아까 뭐 뇌경색, 뇌출혈 똑같지 않습니까? 혹시 피가 난다면 치료를 해주라. 직접 아프고. 자, 이거는 두개골 골절입니다. 두개골 골절 말고 두부 손상하는 게 있어요. 두부 손상은 두개골 골절 이후 두피 손상, 두부 외상이요. 예를 들면 머리에 골은 안 깨졌는데 머리에 상처가 났다는 거죠. 뭐 못에 찔렀다든지, 뭐 어떻게 가볍게 박았다든지, 그죠? 몽둥이 같은 걸 맞았다든지, 가볍게, 그죠? 뭐 이런 경우. 이거는 두부 손상 또는 두피 손상, 두부 외상이에요. 이때는 응급처치 방법이 두개골 골절하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차이를 잘 봐야 됩니다. 머리 부분을 30% 올려준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컨택트 렌즈나 으치 같은 게 있으면 제거한다. 틀니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 눈물액을 사용해서 각막 손상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두피 손상엔 손상된 피부를 원위치로 돌려놓는다. 예를 들면 피부가 머리 두피가 찢어지면서 일어났다, 밀렸다. 원위치 돌려놓는 거죠. 피가 흐를 때는 역시 직접 압박해서 지혈시킨다. 당연히 소독해야 되겠죠. 자, 옷은 느슨하게 풀어준다. 음식은 금식한다. 그죠? 수분 같은 거 주지 마라. 의식 없잖아요. 의식 회복되면 물을 조금씩 줘라. 아까 설명했죠. 비슷하죠. 그 다음에 혹시 뭐 액체가 흐른다면은 입을 막지 말고 아래로 해서 눕힌다는 거죠. 잘 흐를 수 있도록. 알겠죠? 아래에서 눕힌다. 누출되는 쪽을 아래에서 눕힌다. 만약 코로 흐른다 하면 약간 옆으로 약간 돌려주면 되겠죠? 약간 옆으로, 밑으로. 코가 막히지 않을 정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액체는 흐르지, 막지 말고 이송해라, 병원으로. 혹시 머리에, 예를 들면 나무 같은 게라든가 뭐 같은 게 박혀있다. 옆으로 삐딱하게. 고루는 안 깨지면서. 그때 이물질은 제거하지 말라. 이물질은 제거하지 말라. 화산하고 똑같죠? 어디 박힌 거, 의복 같은 거 제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머리 부분은 차갑게 하는데, 신체의 보온 조치는 불필요하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두개골 골절 시에는 머리 부분은 차갑게 하는데 신체 보온 조치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단순 두피 손상의 경우는 신체 보온 조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부 손상, 두피 손상이 있게 되면 대부분 부종, 머리에 머리가 부어올라요. 왜? 피가 부어오르면서 열이 오릅니다. 체온이 상승해요. 그래서 보온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체온이 상승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9번 주의하시고 3번 손상된 피부를 원위치로 돌린다. 수액이 흐를 때는 막지 말고 아래 눕힌 상태에서 이송한다. 이 물질은 제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 차이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척추골절입니다. 척추는 여러분 경추, 흉추, 요추 밑에 천추, 밑추. 그러니까 우리 목에서부터 저 꼬리뼈까지 전체를
다 척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어느 부분이 골절되었다. 금이 갔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 움직이면 안 되죠? 교통사고 나면 이런 현상이 제일 많습니다. 그대로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올 때까지. 만일에 굳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면 경추나 흉추, 요추 손상 시에는 그 경추 좌우 또는 흉추, 요추 좌우에 모래주머니 같은 걸로 딱 고정시키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도록. 요런 정도. 그 다음에 요추에, 허리에 누우면 약간 허공에 뜬 공간이 생겼죠? 거기에 너비 10cm, 두께 3cm 정도 허리에 중력에서 압박을 받지 않도록 요 정도 수건 정도 대주는 정도. 요런 정도면 해라. 탈구입니다. 탈구는 관절이 지자리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관절 모양이 변해서 부어오릅니다. 주로 손목, 발목, 어깨, 무릎 이런 게 많죠. 아픕니다. 관절 운동 당연히 못하겠죠. 그 주변에 인대나 연골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원절 자리에서 싹 벗어나니까. 제가 아는 분도 보니까 이 손목이 특정한 각도에서 이렇게 하다가 쏙 빠져버더라고. 그러니까 막 통증을 호소하더라고. 꼼짝을 못해요. 병원에 바로 가야 됩니다. 재수 없으면 이걸 모르고 계속 너덜너덜하게 내버려두면 주변에 인대, 연골, 신경 파손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는 개인이 막 집어넣으려 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신체 구조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탈골된 부위는 참찜질, 냉찜질이에요. 냉찜질. 자, 탈골 냉찜질입니다. 냉찜질. 보통 탈골되면 부어오르기 때문에 냉찜질 해줘야 돼요. 충격 주면 안 되겠죠. 고정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관절, 슬관절, 골관절인데 고관절은 엉덩이 관절을 말하고 슬관절은 무릎이고 골관절은 기타 관절입니다. 손목이라든가 어깨 같은 거. 탈구가 됐는데 이 탈구됐는데 이걸 곧게 뻗을 수 없다. 도저히 아파서. 그럴 때는 그냥 구부러진 상태, 굴곡된 채로 고정해서 병으로 움직인다. 고정된 채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로 이동해야 됩니다. 자, 어깨가 만일에 탈구됐다. 어깨가 탈구됐을 때는 어깨가 오른쪽 왼쪽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한쪽 어깨가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똑바로 앉힌 다음에 탈구된 팔을 가슴을 지나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낸 다음에 이 팔에다가 삼각관이나 걸대를 걸어가지고 매달아 줍니다. 그래야 이게 탈구된 어깨가 덜 움직이겠죠? 그리고 중력이 장에서 툭 떨어지면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 주변 소직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고정시키면서 완전 고정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고정시켜 주는 거죠. 반대편으로 가슴 지나서 반대쪽, 오른손은 왼쪽 가슴 쪽으로, 왼손은 오른쪽 가슴 쪽으로 보내서 삼각근에서 고정시켜 주는 거죠. 뭘 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뼈를 다시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의사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앉은 자세 그대로 가야 됩니다. 눕힐 필요 없다. 어깨 탈구 시에는 눕힐 필요 없다. 자, 이것이 탈구에 대한 의무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자입니다. 염자는 삔 거죠, 한마디로. 삐어요. 우리 축구를 하다가 발을 찔렀다, 삐었다 이러잖아요. 주로 삔 거는 인대를 다친 거예요, 인대. 인대가 축구하다가 풋살하다가 또 넘어져서 계단에서 삐끗해서 또 충격을 받았어. 이게 인대입니다. 인대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관절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 열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인대입니다. 그 인대 손상은 되면 여러분 최소한 3개월 정도 꼼짝 않고 있어야 인대가 회복되죠. 저도 탁구를 치다가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두 번째 마디 인대가 확 늘어났어요. 왜? 제가 스윙 공격을 딱 하는데 어떤 사람이, 탁구에 경험 없는 사람이 공을 주러 갑자기 내 뒤로 들어온 거예요. 제 라켓으로 그 사람 엉덩이를 세게 탁 쳤어요. 그러니까 제 손가락이 옆으로 확 제껴진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에 힘을 못 쓰겠더라고. 꼼짝을 못 하게.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늘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대 강화 주사를 6번 맞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돌아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전혀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염자입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는 인대 손상된 부위에 냉찜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친 부위를 약간 위로 들어준다.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걷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2차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저도 손가락 다치고 거기에 이제 붕대 같은 걸 감아서 제끼지 않도록 굉장히 몇 달을 고정시켜 다녔어요. 이렇게 하니까 회복이 좀 되더라고요.
인대다침, 나이 들면 인대다침 안 되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원인을 알 수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